제한 철폐를 위하려면 이제 개헌선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데 이제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상한 4.4.5입 논리를 들고 나온 거예요. 개헌선이라면 그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의석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뭐 투표할 때 항상 그 개헌선 많이 나오고요. 보통 개헌선은 국회의원 전체의 재적의 3분의 2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번에 좀 자기가 그래도 좀 더 스무스하게 이 개헌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먼저 여당인 자유당이 국회에서 굉장히 많은 의석을 얻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54년도에 3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 자유당에서 공천을 줄 때부터 서약을 하게 합니다. 내가 당선이 되면은 무조건 개헌에 찬성하겠다. 그래서 그 서약을 하는 사람들만 이제 공천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관권과 금권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많은 자유당의 후보들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치들을 취합니다. 그런데 54년에 3대 선거의 결과 자유당이 개헌에 필요한 재적 3분의 2까지는 얻지 못했어요. 그때도 이제 무소속 후보들이 좀 많이 당선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에 자유당이 어떤 이제 행동을 취했냐면은 또 여러 가지 이권을 뭐 좀 준다든지 아니면 조금은 여러 가지 약점 잡힌 사람들한테 협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무소속 의원들을 포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개헌선인 재적 3분의 2까지 결국은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적 그 의원 수의 3분의 2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몇 석이었어요? 당시 국회 재적이 203석이었습니다. 203석. 그러니까 203석의 3분의 2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것은 저는 다 외우고 있습니다. 네, 135.333333입니다. 그러니까 또 무한소수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기준선은 135.3333 이것보다 같거나 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개헌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것보다 작으면 개헌이 안 되는 거죠. 안 드립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136석인 거네요. 왜냐하면 분리할 수 없는 육체를 가진 자연인이니까. 0.32는 없잖아요. 네. 아까 우리 상황하고 비슷하죠? 완전 똑같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투표를 합니다. 1954년 11월 27일 날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이날 투표 결과 찬성표가 135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표. 한 표가 모자라서 결국에는 이 개헌안이 이제 부결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회 이제 그 의장단에서 부결을 선포를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웃긴 게 자유당 의원들도 미리 다 포섭을 해놨고 무소속 의원들도 다 술을 써놓은 상태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개헌안에 찬성하는 의원이 자유당에서 계산했을 때는 분명히 3분의 2를 넘기는 숫자였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소한 2~3석 이상 더 많이 확보를 했다. 이렇게들 이제 예측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한 표가 모자랐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내부에서 누군가가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 부표를 던진 겁니다. 결국에는 자유당 의원들이 모두가 다 이 개헌안에 찬성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고요. 나중에 결국 일부 의원들은 이 4.4.5입 개헌 이후에 야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렇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철부지도 알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4.4.5입 누구 아이디어였던 거예요? 1954년 11월 27일 이 투표가 이루어지고 부결이 선포된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이 국회의장단이 대통령한테 이제 가서 상황을 보고를 하는데 여기서 뭐 대통령이 아니 그거 반올림하면 그러니까 4.4.5입 하면 그거 정족수가 135.3333이 아니고 135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통과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 다음 날인 11월 29일 날 이제 자유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이제 국회의장단이 이거를 뒤엎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사실 이 아이디어 자체가 다름 아닌 이승만 대통령 본인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의 측근이나 자유당에서는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일환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 바로 수학자들의 권위를 얻는 거였습니다. 네, 사실 그 4.4.5입이 계속 수학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중에 가장 유명한 설이 뭐였냐면 모 대학교의 교수 한 분이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와서 이 아이디어를 냈다라는 겁니다. 교수가 먼저? 그렇죠. 그나마 문서상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 54년 12월 7일자 일간지에 보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익흥과 문교 장관이었던 이선근이 권위 있는 수학자에게 질문을 하였다라는 정도의 기사가 있습니다. 특히 거명된 그 교수분에 대해서는 해당 교수는 그렇죠. 그 제자들이 부인을 하는 그 해명 발표를 했었습니다. 억울하시겠네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그래요. 이용됐죠. 그럴 수 있겠다.
결국에는 이제 이 4.4.5.2 개헌이 어떻게 마무리되냐면은 의장단이 이 결과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야당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그래서 국회가 이제 아수라장이 되고 결국 여기에 반발한 야당 의원들이 총퇴장을 해버립니다. 아.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당에는 이제 자유당과 자유당을 지지하는 의원들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럼 그들이 이제 동의안을 내는데 전에 했던 그 부결 선포는 잘못된 것이므로 이것을 통과된 것으로 수정한다라는 내용의 이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고 그 동의안을 이제 통과시키면서 이제 부결로 폐기될 뻔했던 헌법 개정안이 결국에는 다시 가결로 바뀌어서 이제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아 진짜 복잡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는데도 결국 그 개헌안이 이제 통과됐잖아요. 그 이 정도면은 뭐 해외 뭐 토픽이나 뭐 거기도 나올 법한 그런 사건 같. 이건 사실 뭐 수학자 동원하고 이럴 필요도 없이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계산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막 눈 가리고 아웅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가 없는 게 네. 개헌이라고 하는 것을 불법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불법 사항이 있는데 하나는 정족수를 임의로 바꿨다는 거죠. 물론 이제 어떤 정족수가 딱 떨어지지 않고 소수점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 법 어디에도 이런 경우에 반올림을 하라 뭐 이런 걸 하라는 게 없습니다. 그대로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임의로 바꿨다라고 하는 면에서 불법성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한번 부결이 선포가 됐다면 이건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서 끝난 건데 네. 이것을 별도의 동의안을 내서 그 한 번 이미 결정난 것을 번복했다라고 하는 면에서 또한 불법적인 그런 개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